자, 우선 여러분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전문항을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직보 시간은 내가 나오는 대로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직보 시간 직전 보강이니까 다 그 전날에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특성상 시험을 딱 보시면 그 다음 회차의 수업 때는 많이 빠지시잖아요. 엄마를 설득해서라도 빠지죠. 자체주강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줄을 풀로 쉬는 인간들도 계시는데 자체주강스. 이번에 그랬다가는 그러지 마라. 다시 말하지만 니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야. 중학교 때까지만 놀자. 그 엄마 나중에 책임 못 진다. 그 아이 성적. 돈을 싸들고 대치동을 가든 과외를 쏟아 부어도 안 돼. 시간의 벽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물론 이길 수 있지. 머리가 진짜 좋을 경우. 한 번 봤는데 다 이해해. 과연 그런가? 근데 대부분 요즘에 그렇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요즘엔 머리가 빨리 튀는 애일수록 더 열심히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학 재능도 별로 없으면서 공부도 안 해요. 이게 양쪽으로 옛날에는 좀 많이 섞여 있었거든. 많이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요. 본인이 좀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든 해보려고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도 꽤 오래전,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수학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둘,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봐.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더 할까요? 뭐 어떻게 시간을 더 내주실 수 없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예약했거든. 요즘에는 안 그래. 폭탄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몰라. 그 폭탄 떨어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파일 줄 알고. 근데 이걸 잘 몰라. 나는 요즘에 좀 이상하다 애들이. 그리고 선생님 꼭 이런 얘기를 내가 하잖아. 그럼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뭐가 너무해 그랬더니 요즘엔 대학 간다고 대학 잘 간다고 행복해지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 두 가지. 대학을 안 가고 네가 다른 거 할 만한 재능이 있어? 찾았으면 그거 해. 무슨 말 알지? 연예인들 되려고 연예기획사 대학교 졸업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일찍 시작하잖아. 너네도 그런 재능이 있으면 하라고. 해. 안 말려. 니네가 기똥차게 그냥 유튜버로 해서 전향을 해가지고 막 구독자 막 10만, 100만, 1000만 막 이렇게 갈 자신 있으면 하라니까. 양태호 TV. 하라고. 안 말려. 안 말리는 세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유를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거기에 가려진 얘기가 있어. 옛날에는 성인들만 누리던 그런 SNS 소통 체계. 그러니까 20살 넘어가서 대학생들이 되면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누리고 있지. 인스타네, 유튜브네. 즐기고 놀거리가 너무 많아. 볼거리도 되게 많고.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누려요. 즐기고 보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거는 안 하면서 누비고 즐기고 보고 그런 것만 한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커졌어 지금 굉장히. 그래서 책임은 안 지고 할 건 안 하고 즐길 건 다 즐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엄청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니까 내 학생들이니까 좀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풀어볼까?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거품 물고 대들더라고. 지금 여름인가? 선생님 너무 그렇게 현실을 너무 빨리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시간이 걸려. 내가 어? 어이가 없어서. 자 시작할게요. 그만 좀 말해. 그러니까 저기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점수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아니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놀지 좀 마세요. 제발 진짜. 지금 놀기만 하지 마세요. 맨날 농구하는 자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 앞에 봐. 첫 번째 주제 오늘 내가 다뤄주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정삼각형 딱 보면 만약에 니네가 정삼각형 얘기가 나오는데 딱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너네는 중등 교과 과정을 이수한 게 아니야. 자, 선생님 정삼각형 하면 세변 길이가 같잖아요. 그리고 한 각이 60도잖아요. 그치? 정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딱 여기까지 나오면 초등 수준이야. 초등학생도 알아. 정삼각형이 뭔지. 요 밑에 있는 CMS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도 걔네들이 더 잘할걸? 초등학교 수준으로 정삼각형. 그런데 이게 중등으로 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정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사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거,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라고 했어? 수직 이등분 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오면 정삼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랑 길이가 같으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변 길이를 그냥 이걸 2a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죠? 2a가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라고 하면은 이게 a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가 어딘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직 이등분선을 딱 긋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 뜨냐면 직각삼각형이 뜨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보이시나요? 1대 그죠? 루트 3대 그죠? 2. 그래서 여기 주황색 수직 이등분선이 루트 3a가 된답니다. 네, 이렇게. 이걸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한변 길이가 2a라고 잡았을 때 얘가 이거니까, 자 봐봐, 정삼각형이 높이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넓이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높이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더니 루트 3a래. 그지? 근데 이건 한변 길이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 한 거지? 2a일 때 기준 한 거야. 정삼각형의 한변 길이가 얼마일 때? 2a일 때 루트 3a가 된다. 그럼 한변 길이가 a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루트 3a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요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정삼각형이 높이 구하고 있을 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긋고 있으면 현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 한변 길이가 a일 때, 그래서 높이 구해라 그러면 2분의 루트 3a 이렇게. 그럼 넓이를 원래 구한다고 치면 잘 봐봐. 넓이를 원래 한변 길이가 얼마일 때? 2a일 때 자,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한 다음에 한변 길이가 2a 밑변이고 높이가 루트 3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요렇게 된다고 치면은 한 변 길이가 2a였을 땐 이게 맞는데 한 변 길이가 얼마일 때? a일 때 기준으로 해보자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한 변 길이가 a가 돼버리면 밑변이 2a가 아니라 얼마죠? a죠. 그럼 높이가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죠? 2분의 루트 3a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것 또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유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럼 니네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거지. 난 매번 유도하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 외워놔야 돼.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 알겠지? 자, 이게 중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등 버전으로 정삼각형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 긋고 수직 그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비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높이하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등 2학년 정도 수준인데 이게 중등 3학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삼각비 기억나시나?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딱 긋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얘네 둘이가 합동이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60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딱 긋는 순간 얘가 30도가 돼요. 그래서 30도가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A라고 가정한다고 치면 60도가 바라보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 90도가 바라보는 게 2A가 된다라고 해서 삼각비 외우셨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외우셨죠? 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각들, 특히나 30도, 60도, 90도에 대한 이 각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특수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수각에 대한 값은 외우고 계시라 라고 말씀드렸다. 알았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중등 과정까지 아는 거야. 자, 이 문제가 1번 문제와 25번 문제의 두 문제로 오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설명, 이론 설명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럼 이걸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세 변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이 다 60도다. 딱 요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알겠어? 정삼각형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등변 삼각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각들에 대한 얘네들이 30도, 60도, 90도니까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뿐만 아니라 삼각비까지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이걸 적용해가지고 1번하고 25번을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풀었는데 25번을 못 풀었다거나 25번을 풀었는데 1번을 못 풀었다거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봐봐.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자 보겠습니다. A, B, C에 대하여 자 A가 2,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0,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꼭지점 C의 좌표. 요 좌표가 얼마일까요? 물어봤죠. 뭐 이걸 푸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 선생님, 전 초등학교 버전으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 점 A와 점 B를 사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무조건 뭐가 뜬다고 했지? 루트가 뜬다고 했지? 루트가 뜰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가 똑같이 다 있으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지. 루트는 이제.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여기 A하고 B 사이의 전체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2에 제곱하니까 4. 얘도 4. 이렇게 되겠죠? 안에 있는 게 제예요. 그 다음에 또 B에서부터 C까지 거리. 자 시작.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맞죠? 요 안에 들어갈 거 BC. 그 다음 또 CA 여기 해당하는 거. 또 얼마죠? X-2의 제곱 더하기 얼마죠?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호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풀고 또 이렇게 한번 푸는 거 맞나요, 여러분? 네. 연립방정식 풀 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왼쪽에 x제곱 지우고 오른쪽에 x제곱 지운다고 치면 여기 뭐가 남을까요? 마이너스 4x가 남겠죠. 플러스 4가 남을 거고요. 여기 y제곱이랑 여기 y제곱 지우면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여기 오른쪽 두 개 얘네가 갖다 놓고 푼 거야? 근데 봐라. 뭐지? 4와 4가 같아? 그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y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x하고 y가 어떻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죠? x, y가 같대요. 그럼 x, y가 같다고 치면 x 자리에 y 써도 된다는 얘기고 y 자리에 x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식 이거 연립해서 풀었다면 두 번째 식으로 어떻게 풀까요?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아니면 여기다 y 집어넣든 거.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8 이퀄. 자 여기서 x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8이니까 그럼 여기서 오른쪽 넘겨볼게.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2로 나눠봐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 얘가 0이니까 어떻게 가니? x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인다고 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 얘는 풀마 루트 3 뭐 x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1 풀마 루트 3이 되겠지? 여기가 1 풀마 루트 3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맞죠? 거기에 또는이라고 나와 있고 x, y 값이 같은 게 몇 번밖에 없죠? 3번밖에 없죠? 맞습니까? 네, 정삼각형. 됐니? 보통은 1번 문제를 이렇게 내라고 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풀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거 같아요. 지워도 되지? 그냥 세변 길이가 같다. 뭐 이 정도. 1번은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25번 같이 가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 시작할게.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 여기. 그 두 점을 PQ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놓고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20 얼마야? 24. 24네. 그 다음에 직선 7x-y 플러스 a는 0. 자, 요렇게 해놨네. 자, 근데 삼각형 OP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한다는 거지. 5가 뭔데? 원점. 자, 물어볼게. 얘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0,0이지. 얘가 5가 되는 거지. 해봐.
해볼까? 그러면 요게 말이야. 얘가 루트 24 아닌가? 반지름이니까. 얘도 루트 24야. 맞지? 아까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죠? 루트 24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정삼각형이 되려면.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 변 길이를 알 때 방금 전에 필기 했었죠? 한 변 길이가 A라고 가정했을 때 얘의 높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2분의 루트 3을 곱한다고 했었죠? 이거 외워놓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높이를 구한다고 치면 이 수직 높이 h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미 우리가 어떤 값일지를 이미 알아. 왜? 한 변 길이가 a일 때 한 변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니까 요 a 자리에다 뭐 넣으면 되는 거야? 루트 24 넣으면 되겠지? 그럼 2분의 2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잖아. 그럼 얼마야? 3 루트 2가 되겠지? 이해가니? 3 루트 2라는 게 이 정삼각형 높이 아니니? 그런데 이 높이라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바로 쓸 수 있죠? 여기 77에 49에다 1 더하면 얼마야? 루트 50분의 0,0 넣어주면 a에다 절대값 붙인 거잖아요. 그 놈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니? 다시 여기 높이가 이미 구해져 있어? 이걸로 이게 h잖아. 그럼 얘네가 같다라고 놓고 푼다고 치면 루트 50 곱하기 루트 2가 뭐야? 루트 100이잖아. 10이잖아. 10 곱하기 3 하면 뭐야? 30 아니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정삼각형 문제를 다뤄주려고 했어요. 자, 1번하고 25번이 다 정삼각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유형이 최대 최소값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21번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만 몰아서 또 풀어줄게요. 최대 최소값. 자,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최대 최소값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최대 최소값 구할 때 어떤 식을 봤는데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네가 구했는데 어떤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에 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 이 식을 뚫어라 쳐다보면 얘가 뭐야? 한 문자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Y는 붙여가지고 이거 몇 차 함수로 푼다? 2차 함수로 그려서 푼다고 했지.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푼다고 했지. 대부분이 어디고? 꼭지점. 응? 좀 쓰면 외워. 필기만 하지 말고, 알겠지? 지금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똑같은 거 똑같이 해주는데 니네 예전 거를 다 모아서 진짜 보잖아?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네라는 걸 느낄 거야. 매번 얘기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갖고 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차식은 맞는데
문자가 아니야. 두 문자 이상.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푼다고 했었냐면 완전 제곱식을 문자의 개수만큼 만들어서 푼다 라고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런 게 나왔어. 그리고 또 갑자기 또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뭐 15 뭐 이런 걸 나왔어.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차 함수 갖다 대버리면 너는 노선 잘못 간 거야. 한 문자야 이게? 아 미안, 이거 y. 이게 한 문자냐고? 아니야. 그러면 이때 한 문자가 아닌 거 이것도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문자의 개수가 두 개네? 그럼 이차 함수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x 한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무조건 만드는 거야. 억지로. 그리고 y 한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일부러 억지로 무조건 만들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이 7이 뭘로 가면 참 좋겠어? 1 플러스 6으로 쪼개면 되겠지. 이해했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6으로 쪼갠다고. 그 다음 얘 또 봐. 9 플러스 6으로 쪼갠다고 치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완전 제곱이야. 또 이렇게. 그럼 또 여기다 6을 더하는 거지. 그 완전 제곱식 만들었지, 그지? 그럼 너 x, y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다, 넣는다 하더라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아니면 0이거든. 그렇지 않아? x에다 1 넣으면 0이 되고 1 아닌 나머지를 넣잖아? 그럼 제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야.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플러스 아니면 0이지. 근데 여기 숫자가 또 고정돼 있지. 얼마? 12로 돼 있지. 그럼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쓰는 거지. 이 식에선 최대값이 나올 수 없지. 이해 가니? 네. 최대값이 나올 수 없잖아. 이해 가지? 정리해줬다 예전에. 지금 세 번째야 지금. 그래서 두 문자 이상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두 문제는 식의 개념이야. 식으로 푸는 거지. 근데 세 번째 식이 나왔는데 식으로 푸는 게 아닐 것 같을 때 그때 보통 뭘로 푸냐면 식을 해석해서 풉니다. 의미로 해석. 어떤 도형적 의미로 해석해서 푸는 거지. 이거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무슨 말이야? 너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오늘 풀면서. 지난번에 얘기해줬는데. 이걸 보고 아니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얘기입니까? 루트가 제거가 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루트 여기서 뭐 제거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 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해줬을걸? 이게 뭐야? A, B와 3, 5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만들면 루트 이런 꼴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걸 보고 나서 이 생각이 안 들면 곤란하다는 거지 지금. 응? 식을 해석하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정점을 이용해서 풀기. 근데 얘네 둘 3번 4번은 말이야. 3번 4번은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도형으로 푸는 거야. 도형의 의미로 푸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기억날걸? 앞에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밖에 점이 하나 있어.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들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원 위의 점을 이은 것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된다고 했죠? 그거 풀 때
아무 점이나 잡아요, 여러분? 네? 그랬나요? 아니죠? 뭘 잡았어요? 원의 중심이 정점이잖아요. 정해진 점이잖아요. 얘도 정점이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잇는 거죠. 정점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 점과 점 사이 거리 D잖아. 근데 거기서 요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럼 최소 거리가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발생하는 이 점의 위치를 찾을 수는 없고 최소값이 D 빼기 뭐가 되는 거야? R이 됐던 거지.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더 나간 거지, R만큼. 그럼 저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거리가 된다는 거야. D 플러스 R.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점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2나 어디서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세팅을 기본 값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게. 이 4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보자.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돈 주고 배운 거는 비싸게 돈 주고 배운 거는 집에 가서 네 걸로 만드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아니면 더 큰 돈을 또 줘가면서 또 어딘가에서 또 배워야 돼, 이런 걸. 여기서 할 때 해서 끝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너네도 사실상 이제 고등학생이야. 정신 차리라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36. 위에 점이 있어요. a, b. 근데 이 점에 대하여 갑자기 이걸 물어봐. 루트 a-8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5의 제곱의 최대값. 과연 이 문제가 한 번도 못 본 문제인가? 정말? 방금 전에 이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라고 했지? 이 몇 컴마 몇이야? a, b와 누구? 8,-5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거잖아. 그림만 안 그려줬다 뿐이지 원이 이렇게 있어.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점이 하나 정해져 있대. 8,-15. 그러면 얘 점이랑 요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걸 뽑으면 최대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 안 풀어본 문제야? 풀어본 거잖아. 뭘로 가는 거야? 정점,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뭐만 딱 더하면 되는 거야. R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중심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몇 컴마 몇이야? 0,0이잖아. 0,0이니까 심지어야 잘 봐. 너 이 숫자 보고 아무 생각 없냐? 8대 15대 17 아니야? 그럼 이거 제곱에다 이거 제곱 더한다면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지? 거기다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이거? 6이잖아. 그거 얼마냐? 24. 아니야? 맞지? 됐죠? 저 앞으로 또 가겠습니다. 최대 최소 또 몰아서 풀도록 할게요. (18번) 자, 가겠습니다. 원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원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뭐라고 했냐면 FA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 최대값을 물어봤어. 직선의 식이 이렇게 생겼어. A-1의 x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의 y 빼기 4는 0이 돼. 이렇게 나온 거지. 원점이니까 원점이 얼마야? 0,0이죠. 이거 너네가 배운 개념 중에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그렇지 않냐? 이걸 보고 나서 FA는 또 뭐예요? FA는 뭐예요? 또 이 난리를 치는 거지. 배운 거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어떻게 해?
x 앞에 있는 계수, y 앞에 있는 계수 각각 제곱 루트. 자 시작. a-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하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얘가 뭐야? D. 그걸 유식하게 뭘로 쓰겠다는 거야? FA라고 쓰겠다는 거야. 네가 배운 거야. 전혀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잘 봐라. 잘 봐. 너 여기다가 마이너스 4에다 절대값 붙이는 순간부터 얘가 답이 뭐지 일단? 4지. 그럼 이 분수에서 너 잘 생각해봐. 피자 8조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인원수가 어떻게 와야 될까요? 적게 와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럼 이 식을 딱 쳐다보고 이 식의 구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이 값은 정해져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는 FA가 절 크기를 원해.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자 보세요. 보세요. 얘가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을 원한다는 얘기는 앞에 보세요. 이거 봐. 이 식 뭐야 이거? 이 식이 뭐냐? 이게 또 A, A 이거야?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한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뭘로 풀어? 2차 함수. 2차 함수로 가야지. 2차 함수. 자, 해봐. 2A 제곱. 그 다음에 6A 빼기 2A니까 얼마야? 4A가 되겠고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는 거야. 2차 함수 맞죠? 자, 2차 함수인데요. 아래로 볼록이죠? 어디서 최소 값을 가질까요? 별 얘기 없으면 꼭지점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꼭지점의 좌표 이거 빨리 구하는 거 내가 알려드렸는데.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왜 이래? 자, 이거 외우라고 했지? 2A 여기 2A 2A 얼마야? 4 마이너스 B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요 값이 언제일 때라고?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누가 1일 때야? A 값이 1일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그때 꼭지점의 Y값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예요? 2 빼기 4 더하기 10 해봐. 얼마야? 8이지? 답을 또 신나서 8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루트가 안 붙은 상태에서 이 식만 8이잖아요. 맞지? 루트까지 다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루트 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유리화 시켜준다고 치면 2루트 2분의 4니까 잘 봐. 얘랑 얘랑 약분해주면 2지. 루트 2가 두 개 있는 게 2잖아. 그럼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 됐죠? 18번. 이거 몇 번 했다. 우리 교재에서도 몇 번 했어요. 이제 풀 줄 알아야 돼. 최대 최소. 지워도 되지? 지워도 돼? 다음 17번 나는 너네가 풀기를 진짜 간곡히 원했는데 왜냐면 너네 중3이기에 바로 지난 학기가 2학년 2학기였기 때문에 이걸 풀길 바랬는데 이 모양을 보고도 아무 자극이 없었단 말이야. 그림 다시 봐. 그림 다시 봐.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고등 과정 단 한 개도 안 쓰고 바로 중등 과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나도 니네처럼 그랬을 때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뭐만 좀 어렵게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안 풀어버리는 애들이 있어. 응?
근데 이게 몇 번 문제인지 아니? 모의고사 거기 써놨지 위에. 몇 번 문제야? 17번이야. 잘 들어. 모의고사가 30문제가 나오는데 잘 들어.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거든. 그리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야. 전국 모의고사 기준. 그런데 몇 해 전까지 킬러라는 문제 유형이 어디에 깔려 있냐면 이 번호대야. 그리고 28, 29, 30번 주관식 마지막 3개, 객관식 마지막 3개가 일반적으로 여긴 어려운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애들을 다 거르기 위해서 이 6문제를 더 맞추냐 못 맞추냐로 이제 의대가 결정되고 스카이가 결정되고 인서울이 결정되는 그 번호대가 바로 이 번호대야. 라는 말은 이 6개를 니네가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럼 이 6개가 한 문항당 몇 점이냐? 4점이야. 그러면 이 문제 처음 보는 애들이거든, 거의 다. 그럼 얘네를 다 틀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00점 만점에서 24점 깔고 나가는 거거든. 니네가 나머지를 다 맞추면 76점이야. 내가 말했지. 니네 앞자리 점수가 지금 중학교 때 받는 내신 점수가 아닐 수 있다니까. 이 6개를 니네 푼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만 딱 하고 나는 100점이야, 나는 90 몇 점이야 하고 고등학교 바로 올라가잖아? 네 앞자리가 바뀌어 여기가. 근데 놀랍게도 7자가 아니야. 8이 아니야. 5, 4, 3으로 바뀌어. 아무것도 모르고 1년 후에 그대로 가잖아? 완전 충격이야. 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문제는 다행히도 이 번호대가 아니라 몇 번대? 17번이라고. 그럼 이제 보통 4점짜리가 보통 열 몇 개가 나오는데 요 17, 18번이나 뭐 26, 27 요 정도에서는 이제 몸풀기 하라고 주는 문제들이거든 이게. 근데 이 문제라고 나서 뭐 이렇게 만만하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어려워 보이게 해. 복잡해 보이게 해.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보통은 이 복잡해 보이잖아? 여기서 또 손을 놔. 아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17번 하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 2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쉬운 문제 또 풀고 있는 거지. 네, 이해 가지? 그러니까 17번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긴 해도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느끼는 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야. 4점 똑같이 4점이야. 얘도 4점이고 얘도 4점이라고. 얘라고 5점, 6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접근하면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갈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너 풀기 시작해야 돼서 앞에 봐. 너 정말 이 그림이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어? 매번 내신 때 연습을 했는데 정말 이 그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응? 나랑 했던 멤버들인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어? 야 지금 여기 얼마니? 6이지. 이거 얼마니? 8이지. 그럼 이거 얼마니? 10이지. 맞지? 근데 초록색으로 그은 이 직각삼각형 2개 무슨 동이니? 합동인 거 알지? 당연히 알아야지. 그럼 이게 합동이라고 했으면 합동의 가치라는 게 있다고 했었지. 길이를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6이면 어디도 6이야? 얘도 6이지. 그럼 얘는 뭐야? 4. 자 여기까지 일단 와줘야 되겠고 이 8,6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수 3대 4대 5를 떠올리셨어야 되겠고 얘네 둘이가 접은 거니까 합동 얘가 6, 얘도 6, 얘 4. 뭐 이 정도까지 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잘 봐. 그 다음에 니네가 2학년 2학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너 이거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을걸? 저기 x 어떻게 구해? 한지호 어떻게 구해? 왜 되물어? 내가 물었잖아.
저기 x 어떻게 구하냐고. 큰 거랑 응? 뭐? 닮은? 어떻게 그래? 이거 기억 안 나? 진짜? 그냥 크게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걸? 8, 이 6, 넓이 얼마야? 24지. 근데 이걸 조각 내서 두 개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삼각형 넓이 하나랑 이 삼각형 넓이 하나의 합으로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배운 적 있어. 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 어떻게 구해? 10 곱하기 x 나누기 2지. 몇 x야? 5x지. 넓이가. 근데 이게 또 x 곱하기 6이니까 몇 x야 이것도? 3x지. 그럼 둘이 다 더하면 얼마?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8x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x 얼마가 된다? 3. 이거 중학교 과정이잖아. 3. 그럼 x가 3이야 얘다. 얘야. 이게 3이라고. 그럼 여기 앞에 얘 얼마야 이게? 5 되겠지. 끝났다. 내 문제 읽어보긴 했냐 근데? 네. 진짜로? 네. 문제도 안 읽었을 거 제대로.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이게 기울기라고 했지? 기울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가지고 뭐 x 좌표의 차이, y 좌표의 차이 이걸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한다고 했어요? 직각삼각형 구한다고 했죠? 밑변분의 높이 몇 분의 3분의 6. 그럼 기울기 얼마야? 2지? 끝. y는 2x 플러스 n이야. 근데 얘가 8,6을 또 지나가? 8,6을 지나간다고. 그럼 n이 또 뭐야? 마이너스 10. 그럼 m은 얼마였고? 2. n은 마이너스 10이었잖아. 다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못 풀 문제였을까? 과연? 17번은 손도 안 대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만 조금 복잡하면 그냥 얘는 돌아가자 소리야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 7번, 8번 갈게. 자취 나오면 또 부르르 떠나는 애들 있지. 자취만 나오면 부르르 떠요. 도저히 그러면 부르르 떨지만 말고 집에 가서 자취만 모아서 풀 생각을 좀 해. 네가 약하면. 지운다. 자, 일단 자취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이 자취라는 건 점의 자취를 말하는 거거든. 자취의 뜻이 뭐라고 했냐? 자취는 또 흔적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지금 언어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자취가 뭐냐고 했더니 흔적이래. 내가 뭐라고 써줬어? 기억도 안 나지? 집합, 집합이면 모임, 점들의 모임이지? 점들의 집합이고. 그러면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은 점들이 모여서 발생할 수 있는 도형을 말하라는 건데,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집합이 점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얘기해봐라 이거야. 그럼 니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니네 뭘 배웠다고 도형을 얘기하겠어.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자취 문제의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뭐야? 직선이야. 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직선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뭐지? 3단원 뭐였어? 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게 2단원, 3단원이잖아. 거기에 만약에 추가로 단원을 붙인다면 3번 또 뭐 나올 수 있지? 2차 함수, 곡선. 뭐 이런 것도 더 나올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순서가 딱 이 수준이라고. 3번까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문제는 직선하고 원에서 보통 끝나요. 그러면 점의 자취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 하냐? 이 점을 갖다가 좌표로 쓴다. 이게 1번이야. 자취 문제 풀 때. 점 P 이렇게 얘기한다고.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P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X, Y라는 어떤 점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놓으라는 거지. 좌표로 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 P와 관련된 앞에서 말한 점과 관련된 분명히 식이 있을 거거든. 식을 만든다요. 점과 관련된 표현이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점과 관련된 어떤 표현을 식으로 만든다야. 자, 해볼게. 요대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출발. 문제 쓰겠습니다. 두 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하나는 1,2인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마이너스 3,0이에요. 얘네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맞지? 네, 갔다 오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봐봐. 여기에 한글로 점이라고 써줬지 P, X, Y 이렇게 써줬나? 아니라고.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점에 좌표가 어딘가 있겠지 하고 X, Y를 쓰라고. 이렇게.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어떻게? 같은 거리에 있다며 A에서부터 P까지와 B에서부터 P까지가 같은 거리라고. 거리가 같다고. 무슨 말이야?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고. 지금 이 표현을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표현을 뭘로 만들었다고?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같은 거리에 있구나. 그럼 이게 성분의 길이는 곧 우리가 배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럼 이걸 적용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요? AP. 자,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지? 두 번째. BP. 그럼 어떻게 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루트가 똑같이 둘 다 있으면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양쪽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에 x제곱 y제곱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y제곱 나오고 여기 y제곱 나오고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있으니까 둘 다 무시하는 거지. 그럼 남아 떨어지는 애가 누구야? 여기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4야. 그리고 오른쪽에서 남는 건 뭐야? 6x 플러스 9지. 이거 하나 남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자, 그러면 다 넘겨볼게. 다 넘겨봐서 정리해봐. 얘 넘겨봐. 얼마야? 8x. 넘겨봐. 얼마야? 플러스 4y. 얘 넘기면 얼마야? 9 빼기 5니까 얼마야? 4지. 얘가 0. 뭘로 나누고 싶은데? 4.
그러면 얼마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만들어 보니까 이 식이 뭐야? 이 p가 만족하는 식이 요거잖아. 이게 뭐야 이거? 직선이죠? 직선이잖아요. y는 꼴로 바꿔놨네 여기. y는 꼴로 바꾸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가? 그죠? 오늘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등 과정은 수업 시간에만 하고 숙제로 되지 않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으므로 이제부터 숙제는 중등 내신 위주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왔을 때 수업하는 거 말고는 고등 과정은 숙제로 되진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저의 배려예요. 이제 내신만 좀 집중하도록 해. 숙제는 제가 집중 맞아요. 간다. 마지막 8번 문제. 시간 또 피의 자취라고 얘기를 했어. 자 볼까? 자, 방금 지웠다. 앞에 봐. 자취 문제 어떻게 푼다고 했어? 좌표를 쓰는 일단 점에 좌표를 쓰라고 했지? 자, 이 문제에서 점 P가 어디 있대? 내부에 있다고 했지. 봐봐. 니네한테 자취를 구하라고 해놓고도 이 점을 x, y로 안 준다니까? 안 줬잖아. 그래 너네가 어떻게 하라고? 좌표를 쓰라고 했지? 좌표를 x, y로 놨지. 근데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아니 지금 이게 좌표 평면이 없는데 무슨 좌표를 놓고 난리야? 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풀어줬잖아. 뭘? 이 말 해줬을걸? 기하, 해석 기하. 기하가 무슨 뜻이야? 도형. 생판 도형만 가지고 푸는 게 기하. 그러면 해석 기하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 좌표가 붙는다고 했지. 좌표가 붙는 순간부터 뭐를 만들 수 있다고?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너네가 기하로만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 그리고 좌표, 자취 문제야. 그럼 너네는 좌표 평면을 그렸어야 돼. 너 이거 혹시 기억나냐? 이 문제 기억나? 네. 기억나지? 이 문제는 기억나는데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야? 내가 했던 말. 좌표 평면을 그어라잖아. 이 얘의 점의 위치를 설정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좌표 평면 긋고 얘가 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0,-20이다. 그리고 얘가 40,20이다. 이렇게 좌표 평면을 딱 만든 다음에 좌표를 설정하라고 했잖아.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근데 봐봐. 저걸 딱 봤는데 좌표 평면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x좌표, y좌표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x 여기 p의 좌표, 여기 좌표 x, y 어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어볼게. 내부에 정사각형 내부에 있다고 했으니까 x는 절대 어디와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니? 난 물었어. 끝까지 집중해. 이 x가 어디와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니? 0에서부터 8까지지. y도 0에서부터 뭐야? 8까지지.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좌표를 딱 만들고 나서 자취 문제 풀 때 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점과 관련 식으로. 점과 관련된 표현은 식으로 만든다고 했지. 또는 식이 있으면 거기다 대입한다고 했지. 이거 봐. 식을 줬잖아. 이 선분 길이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죠. 그 식을 푸는 건데 그게 루트가 뜰 건데 루트 제거해 주겠다 이거지. 루트 제거해서 쓰라 이거지. 저 바로 갈게요. x AP 길이의 제곱
어떻게 만들까요? 시작. x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야? a가 0,8이잖아. 얘는 0,0이야. 심지어 매우 쉽게 풀린다고. 자, x 마이너스 얼마? 0의 제곱 또 y 마이너스 8의 제곱. 원래 여기에 루트가 붙어야 되는데 그 루트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다음 또 bp의 제곱. 얘는 더 쉬워요. bp?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둘이 더해보라는 거야. 더해보세요. 그럼 x 제곱 두 개 있죠? 그럼 2x 제곱이고요. 여긴 2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6y에다가 64를 했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요? 64라고요.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지. 근데 오른쪽 왼쪽에 64 똑같이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뭘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누면 뭐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얼마야? 8y는 0이잖아. 야, 이 식을 보고 무슨 도형인지 모르겠니? 이게 무슨 도형이야? 원이잖아. 원.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때? 같잖아. 네. 맞지? 중심좌표 얘기해봐. 0,4 맞죠? 네. 반지름 얘기해보세요. 0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16이잖아요. 빼기 무슨 제곱을 했길래 상수항이 0이 돼서 없어졌을까요? 4. R은 4였겠죠? 맞나요? 네. 중심이 0,4 쳐다봐. 어디야? 여기지. 가운데. 반지름이 또 4래. 그럼 딱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라색?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 이 x하고 y는 절대로 여기 벗어날 수 없다. 즉 x좌표가 0에서부터 8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벌어지지 않아. 이해되지? 네. 라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까? 절대 아니야. 지운다? 네. 이렇게 풀었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지 않아. 잘 생각해봐. 이거 64? 이거 아닌가? 하고 이거 아닐까? 근데 잘 봐. 여기 봐. 요 길이는 변할 수 있거든. 요 길이는 변할 수 있거든.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어디야? 중점. 아니 빗변에. 빗변의 중점이죠. 네.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저한테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어디야? 이것도 직각이지. 네. 이것도 직각이지. 네. 얘는 변하지만 얘가 변하니? 아니에요. 고정된 숫자지? 아, 얘가 8이니까 88에 64였구나. 이거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는데? 하면서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어떻게 직각을 하더라도 이 원상에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풀어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왜 그게 생각이 나냐면 이 그림을 많이 봤거든 우리는. 그럼 다시 정리할게. 잘 봐. 이 그림을 다시 보고 나서 너네가 정리해야 될 게 뭐야?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운 게 뭐야? 그냥 자취? 그게 아니야. 얘 변할 수 있지. 얘 변할 수 있지만 원 위를 돌아다닌다고 보면 여기 보라색 길이들은 다 변할 수 있지만 얘네들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몇 년도 기출 문제야? 기출이 안 됐지? 네. 최근에 기출로 이게 나왔어.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내신링 있지?